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했던 공무원, 경찰, 소방, 무료 정가부 학습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던 보호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9급 보호직 준비 중이고 국어는 지금 이선재 선생님 강의 듣고 있습니다. 자, 기출실로 문학 조금 풀다가 중단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 국어 과목에 문학 파트가 기출이 워낙 양이 많잖아요. 문학을 풀 수 있으면 풀어도 좋지만 사실 풀 수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수능을 엊그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전문학, 현대문학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출 문학까지는 그냥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 작품 위주로 출제 포인트가 뭐였는지 기출시록 보시면 해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문학들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차라리 그냥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대신에 물론 문학을 우리가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만 문학을 직접 푸는 거는 기출이 아니라 추후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하는 걸로 하죠. 그럼 부담이 줄 겁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풀려고 하면 답이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독해는 아직 안 풀고 문법 해당 직렬만 지금 이해도 아는 문제 모르는데 문제를 골라내고 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독해야 산다 매일 푸는 중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마우스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마우스가 지금 독해야 산다는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독해야 산다, 비문학 문제 독해 푸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기출에 있는 독해를 다 풀고 나서 우선순위는 기출일 것 같아요. 일단 기출에 있는 독해를 다 풀고 나서 이걸 풀고 나면 우리가 기출을 또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나 독해를 또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독해야 산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 산다를 통해 어느 정도 독해 푸는데 익숙해진 뒤 독해 기출을 풀고 싶어서 거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출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해 산다를 그냥 꾸준히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다시 계속 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자, 계획 보니까 한 권 마무리 들을 예정. 이건 좋습니다. 마무리 교재를 통해서 저는 문법 파트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실록에서 문학과 독해와 병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자, 정리해 드릴게요. 문학은 풀지 말고 분석하세요. 너무 양이 많았기 때문에 분석하고 외우는 걸로 하고, 독해는 일단 기출 꾸준히 풀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고, 다 풀면 굳이 기출 독해를 또 복습하지 말고 독해야 산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국어 순술 한자도 풀고 싶은, 이거는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저는 한자 성어는 푼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추천드려요. 기본서나 기출이나 마무리나 어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한자는 공부하면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외우는 것도 쉽지도 않고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틀릴 확률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합격생분들은 뭐 한자 포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합격을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수험생분은 어쨌든 한자 나와서 틀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 또 공부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자는 저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책으로만 봐서 보는 정도 내에서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대신에 사자성어, 한자성어는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많이 하지는 마시고 부담 없는 범위에서 뭐 20분 이내나 20분도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좋습니다. 한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저는 국어를 만약에 3시간 30분 정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일단 기출 문법 암기할 거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출 문법이 만약에 한번 끝났다. 그러면은 마무리해서 문법 한번 들으시고 그 후에는 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에서 기출 문법과 마무리를 계속 암기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요즘에 문법이 많이 출제 안 돼서 좀 줄이고 싶다면 뭐 1시간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분 이내로 이제
한자는 눈으로 보자. 아예 안 하진 말고. 그리고 사자성어는 암기하자. 많이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이상은 문학, 기출문학 풀지 말고 분석하자. 그리고 암기하자. 푸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고, 비문학은 일단 기출 풀고, 그 다음에 독해서 한다 들어가시다. 그리고 나머지 고유어나 기타 등등은 저희가 자투리 시간에 보거나 주말에 보는 걸로 해보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돼요. 문법, 그리고 문학, 비문학. 물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올해 문법 시험 많이 안 남았는데 문법 좀 너무 많이 하는 거 부담스럽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 국가직급 지원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은 최소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영어는 제 설명이 와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커리대로 지금 지인 주시더라고요. 상당히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나요. 현재 천인문 이해독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자이스토리 기본, 유형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이동기 핵심 100포인트. 좋습니다. 이거 암기하시면서 단원별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기출 들어가겠죠. 자, 다음에 한국사, 문동규 선생님 걸 보는데, 지금 현재 올인원을 수강하고 있고, 약간 좀 빠르게 보세요. 한국사에서 기본서에서 너무 이해, 암기, 복습하려면 나중에 기출 해독 많이 못하고, 한국사 기출에 워낙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 해독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또 판서노트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본서는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단원별 기출 해당 진영만 이해독,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골라냈다. 좋습니다. 선별했으면은 일단 계속 암기해 주시고 중간에 이런 필로 이런 거 한번 중간에 보시고 연도별 기출로 넘어갈 것이다. 좋습니다. 기출 해도 충분히 하고 연도별 기출 넘어가고 그다음 나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 모의사는 고종훈 선생님 거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로 강의 언제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기출이 한번 끝나면 바로 들어가세요. 어차피 들을 거 빨리 듣고 나중에 필로를 한번 들었다고 할게요. 아, 참고로 필로는 우리가 두꺼운 기출로는 흐름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얇은 필로는 흐름 파악이 가능하고 단원별로 다시 중요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로를 보고 나서는 이제는 기출과 필로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출을 주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고요. 계속 암기해야겠죠. 사전 작업하면서. 필로는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그런데 기출이 3회도 이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필로를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싶다. 그럼 기출 해독을 잠시 멈추시고 필로만 한 뭐 2주 정도 잡고서 뭐 암기하는 시간 갖던가. 만약 기출에서도 막 문화사 파트가 약해가지고 좀 특정 파트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싶다. 그럼 그쪽 파트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필로를 볼 거라면 저는 빠르게 보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에 형사소송법, 백강훈 선생님 거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요. 형사소송법의 경우 기본 강의와 시방 강의가 따로 있다. 좋습니다. 기본 강의는 현재 완강이 되었고 기본 강의 들을 때 작년 기출문제집 보면서 문제 유형 함께 파악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계획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 빠르게 듣고 자, 총 58강까지 좀 빠르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에서 10월 달에 핵마총 풀고 그리고 11월에서 12월 달에 기출 이런 식인데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이 큰 만큼 바뀐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교재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법 과목의 개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강사님께서 따로 추록을 안 해주거나 특강을 안 해주신다면 저는 교재를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개정판으로. 자, 11월 기출 나오기 전까지는 심화 강의 들은 후 좋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집을 해독 돌려도 됐지. 이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작년 기출에서 이제 좀 약간 바뀌는 부분이나 그런 거는 약간 추가적으로 뭐 최신 기출 좀 다운받아서 봐도 좋고 아니면은 기출이 아예 교재에 나올 때 그 전까지는 기존 기출 교재를 보고 기출 교재 개정돼서 나올 때 그걸 바꾸셔도 좋고요. 만약에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게 신경 쓰인다 그럼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년 교재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자, 심화 바로 들어갈 건데 다른 과목의 병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으로 나누셔야죠. 만약에 오전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오후에는 만약에 뭐 한국사를 공부하고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국어를 공부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오후에는 다른 날은 예를 들어서 형사법을 공부한다고 하고 다음 날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네 과목 중에서 급한 과목은 많이 하세요. 만약에 형사법과 사회복지학이 급하면은 얘들은 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 정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다른 과목은 2일 정도 줄이세요.
뭐 수토. 그 이유가 일단 우리가 급한 과목을 좀 먼저 빨리 진도를 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과목들이 진도를 빨리 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하고 영어는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둘 다 급해.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틀에 한 번꼴로 한국사, 월수, 금. 형수법은 화, 목, 토. 이거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시 국어도 월, 수, 금. 다시 사회복지가 또 화, 목, 토. 그런데 특정 과목을 좀 더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 좀 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회복지가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한국사를 안 하는 형수법 하는 날에 한국사 좀 넣던가. 마찬가지죠. 사회복지학이 급하면은 국어 하는 날에 사회복지 좀 넣어도 되고 아니면 한국사랑 사회복지학을 일요일날 좀만 더 해주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국어에서 한자랑 한자성어, 사자성어는 저는 매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그리고 나중에 비문학 기출 다 끝나잖아요. 그럼 독해산다 풀 거 아니에요. 독해산다 할 때는 사회복지 하는 날에도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끊어주세요. 오전에 3시간 반, 오후에 3시간 반, 저녁에 3시간 반. 당연히 다 못해요, 그날. 왜냐면 우리가 각 단원마다 난도도 다르고 인강 길이도 다르고 문제수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량을 정해놓고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끊자. 그래야지 다른 과목이 밀리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계속 하는데 본인이 하기 싫은 과목은 진짜 안 해요. 그럼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학, 개론, 아직 미정이다. 아직 안 와. 그럼 이게 제일 급해요. 왜냐면 지금 다른 과목 기출 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기본서 끝내야 될 과목 빨리 끝내야 돼요. 제가 전에 설명에서 말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단계를 봤을 때 1단계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기본서를 빨리 완료해야 되고 2단계는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하고 해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무리 강의를 보자. 3단계가 시험 보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문제풀이 3단계로 들어가고 남는 시간에 기출과 마무리 계속 같이 보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학계로는 미저이니까 지금 요거가 제일 급해요. 그럼 사회복지학을 한 4일 정도 놓고 당분간은 국어나 한국사 중에서 좀 가장 진도를 많이 나간 과목을 2일 정도 줄이세요. 선생님, 그러면 국어나 한국사 줄이는 거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사회복지학을 빨리 끝내야지 그래 다시 국어랑 한국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시작하세요. 자, 원래 계획은 사회복지 전공자이기 때문에 전공자이시죠? 자, 기본 강의 안 듣고 필로 강의, 단원별 기초 해독수는 들어가요. 이건 괜찮아요. 전공자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공단기 윤동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 두 분 다 필로 강의 없음. 보통 이게 우리 공통 과목 아니고서는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 윤동훈 선생님의 경우 기본 강의가 54강인데 한 강의마다 시간이 짧고 기본서 핵심 찍어주는 걸로 유명하신 좋습니다. 뭐 줄여주는 강의를 하시네요. 그러기에 차라리 기본 강의를 빨리 돌리고 단어별 문제 푸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김윤 선생님 지금 비교하는 거죠. 경우 22년도 대비 단어별 기출이 이미 나와 있기에 문제집을 여러 번 돌리고 후에 핵심, 단어별 기출 말하는 거죠. 핵심 정리 강의를 활용하여 보완할지 고민이 된다. 저는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은 기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출에 빠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서는 얇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공자니까. 전공자면 전공자의 이점을 살리셔야죠. 기본서 말고 마무리 들어가도 되고 기본서 짧은 강의 들어가면 된 다음에 기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출에서 물론 고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출이 너무 양이 많은 교재를 활용하거나 반대로 기출이 너무 양이 적은 교재를 활용할 때 둘 다 수험생들 고민한다고 했죠. 기출이 많은 양을 활용하시는 분들 고민하는 게 너무 양이 많다. 그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하지 말고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보자. 다 하지 말고 강사님이 선별해준 포인트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주로 준비하는 직렬 위주로 그렇게 해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집중적으로 많이 여러 번 해독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차차 지역적인 포인트를 넓혀 나가면 되고 또 반대로 기출이 양이 적은 교재를 보시는 분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일단 기출 양이 적다는 거는 강사님께서는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보라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얇은 교재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기출 일단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시고 그게 부족하다. 모의고사에서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전공자니까 기본서는 빠르게 보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빠르게 보고 기출로 해두고 여러 번 하면서 부족한 점은 모의고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황하고 긴 글에 정말 죄송합니다. 자,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면 방향이 안 잡히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답변 드린 걸로 약간 방향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때 무료 설명회 참석하셨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솔루션 이상으로 알려주시고요. 자, 현재 저희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과목에 더 초점을 나가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기본서 안 끝난 과목. 일단은 1단계가 기본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을 빨리 회독을 해야 되고요. 요 3단계는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내년 1월에 들어가도. 일단 이 1, 2단계. 특히 기본서 안 끝난 뭐 사회복지, 기본서를 보든 마무리 보든 좀 빠르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능한 선에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